저번 시간에 이어서 드라이브 계속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전에 이제 저 전편에 설명드렸는데 잠깐 보충 설명드리자면,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진행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탁구채가 기울여서 공에 맞게 되는데, 이게 드라이브인데 이때 맞는 부위는 말입니다. 여기에 맞아도 되고요, 여기에 맞아도 되고, 여기에 맞아도 드라이브가 됩니다. 이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자, 골프에서는 말이죠. 골프에서는 페이스가 있고, 골프 페이스, 그 골프채 페이스에 중앙에 맞는 게 중요하죠. 탁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탁구는 말이죠, 꼭 중앙에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맞아도 되고, 여기에 맞아도 되고, 여기에 맞아도 돼요. 드라이브가 됩니다. 단지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에 맞춰서 상대방 코트에 넘길 수 있다면 오히려 상대방은 요런 데 맞고서 넘어온 공이 일으키는 변화에 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탁구는 그렇습니다. 이게 골프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이브, 지금 이 드라이브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강의하고 있는 이 드라이브는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까요? 그건 말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동영상을 찍을 때 이 동영상에 타겟이 되는 사람들, 주요 이제 제가 원하는, 시청하기를 바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누구냐? 선수가 될 분, 선수, 혹은 선수를 가르치는 지도자분들. 자, 지금 이 드라이브에 대한 강의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따졌을 때, 이 드라이브 강의를 보게 되면 가장 좋은 분들은 사실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들은 드라이브를 잘 못합니다. 드라이브를 못하는 이유는, 지금 드라이브를 가르쳐주는 분들이 대부분 탁구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그 코치 생활을 하는 분들한테 드라이브를 배우게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본인들이 드라이브를 잘 하지만 드라이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들이 드라이브를 익히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거를 알게 되면 드라이브를 익히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또한 이 드라이브의 이 내용에, 지금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이 부분, 이 드라이브의 이해라는 이 부분은 이제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코치 생활을 하실 분들, 이제 일반 뭐 아마추어 분들을 지도할 분들, 혹은 뭐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 그분들한테 가르쳐 주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 생활을 하는 것과 누구를 가르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선수들은 드라이브 잘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이해 못해도 해요, 자기가. 근데 그렇더라도 선수가 이 드라이브를 잘하는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죠. 드라이브가 더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드라이브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자, 이제 드라이브의 각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와서, 만약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와서 맞았다면은 이렇게 가는데, 요걸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치게 되면 이렇게 위로 출발을 하게 되죠. 공이 휩니다. 결국은 휘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 거의 드라이브가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여기 탁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탁구대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보여야 될 텐데, 또 뭐 이제 이게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장비를 좀 더 갖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없는 살림에 시작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니까, 자,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게 탁구대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네트가 서 있고 다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해요. 선수들이 여기에 이제 플레이어가 여기에 이렇게
탁구대에 얼마만큼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탁구에서는.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워낙에 칠판이 작은 관계로, 자, 보세요. 요쪽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편으로 치워쳐서 이렇게 탁구대가 있어요. 그러면 요쪽만 봅시다. 요 탁구대가 끝이에요. 그러면 선수가 여기에 서 있느냐, 여기에 서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탁구는 사실은요, 앞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요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한데 예전에는 전진속공형이라는 전형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진속공형이라는 전형이 거의 도태되다시피 했습니다. 없어요. 이유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전진속공형이 도태된 이유는 뒤로 떨어져서 드라이브를 거는 유형의 선수들한테 전진속공형이 좋은 성적을 못 낸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진속공형이 도태되고, 그래서 혹자는 뭐 탁구가 그때만 해도 탁구는 무조건 앞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하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뒤로 가서 드라이브 거는 사람들을 못 당하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앞으로 뭐 한 2년, 최소 2년인데 제가 잡고 있는 기간이 2년 정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탁구는 역시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앞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드라이브 거는 이 전형들을 상대할 수 있는 앞에 붙어 있는 방법을 모르거든요. 모른다는 건 누가 모를까요? 자, 지금 탁구가 가장 강국으로 되어 있는 중국. 자타공이 공인하는 탁구 최강국인 중국에서 이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당연히 뭐 중국의 이론을 뭐 쫓아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앞에 붙어서 어떻게 이런 선수들을 상대할 것인가 답이 없죠. 그러니까 뭐 앞에 붙어 있는 게 유리하다. 요즘에는 이런 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붙어 이렇게 뒤에서 지금 엄청난 드라이브를 거는 이제 뭐 파워 드라이브니 뭐니 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그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2년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의 타겟은 선수들이 되는 겁니다. 일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드라이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라이브의 이해는 사실은 아마추어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시간 관계상 요거 끊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